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거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영향을 받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막 거짓 주장을 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가서 그거 듣고 그것만 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더 막 극우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스피커와 메시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여론전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현희 의원님 생각할 때도 헌재 재판에는 이번에 윤석열의 석방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맞습니다. 이번 결정은 예. 법원의 결정, 구속 취소 결정은 산수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구속 합법적으로 수사를 하는 피고인을 검찰이 구금하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이제 공수처 수사기간 합쳐서 20일입니다. 그것을 도가를 한 상황에서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구속 기간을 도가한 공소 제기는 그 위법이라 그 구속은 취소돼야 된다.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고요. 구속 기간이 도가했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법원의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은 이 내란 행위가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 판단을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관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영향이 미친다고 주장을 우기고 있으니까 국힘이 국힘의 주장은 이 적법 절차를 위반한 이런 이제 그 지금 사법부에 진행되는 공소 제기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을 뭐 중단해야 된다 아니면 뭐 변론 제기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기각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엉터리인 것이 헌재가 그래서 쐐기를 박았잖아요. 국힘이 뭐 공수처의 수사건이 없고 공수처의 뭐 자료가 뭐 위법 수집 증거다 이런 주장들을 우기고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데 어쨌든 그렇지만 이 주장을 설령 백보 양보해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헌재가 그런 것까지 쐐기를 박았어요. 지금 공수처의 그 수사한 자료 그들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우기는 그거는 헌재에 지금 접수된 바가 없다. 증거로 지금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검찰만. 그러니까, 상관없어라고 지금 헌재에서 딱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 발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헌재는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미 탄핵 인용의 심정을 굳힌 거구나. 국힘의 저런 궤변 이런 우기기 검찰의 저 말도 안 되는 저런 행동에도 헌재는 흔들리지 않는구나. 헌법을 수호하면서 원칙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좀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헌재는 흔들림 없이 국헌문란의 상황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는 거잖아요. 네 개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이 예를 들면 계엄 선포한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잘못됐죠. 전쟁이나 사변이 아니면 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데 비상계엄 선포했고, 두 번째는 국회에 들어가거나 헌법기관에 들어가서 장악을 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국헌문란이잖아요.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포고령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문제만 따지면 당연히 이건 파면되는 게 맞아요.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고 판례에 의해서도 명백한 위헌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리 궤변으로 우기고 온갖 법기술을 써가면서 현란하게 국민들을 눈속임하려고 해도 헌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재는 이번 주 중에 아마 그 판결을 내릴 걸로 전망이 되는데, 의원님도 보실 때 이번 주 내에 판결이 나올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금 역대 헌재 결정 예를 볼 때에 그럴 거다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는 대부분 2주 이내에 11일, 14일 변론 종결 이후에 2주 이내에 결정을 다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미 2주가 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금요일 정도가 저희들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검찰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석방 지시 때문에 오히려 헌재에서는 판결 선고를 좀 앞당길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도 했는데요. 예. 어쨌든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현재는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주 안에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윤석열이 석방된 것 때문에 혹시나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리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이제 전 의원님은 기자회견하러 가시잖아요. 또 네네, 좀 어떤 이따가. 내용입니까 기자회견? 지금 이제 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 헛소리, 개변 이런 거를 규탄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이게 왜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틀렸는지 그리고 적시항고가 왜 위법이고 직권남용인지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조치에 대한 우리의 그 이제 근거 그리고 즉각 사퇴 요구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앞으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는 탄핵하겠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합니다. 정확히 그 위원회가 검찰 독재 위원회입니까? 사법정의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입니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위원들하고 함께 가서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가셔서 이제 기자회견 하실 거고 3시부터는 또 의총도 들어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의총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또 집회도 나가셔야 되고 거의 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민주당 의원들도 다. 내란의 밤 이후로는 지금 뭐 거의 하루도 쉬지 못하고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도 집회에 가셨어요. 주말도 없지요. 그때 가서 이제 그 더 황당한 건 조선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했대요. 경찰 추산 탄핵 찬성 집회 5,500명. 네, 아마 10배 이상 오셨을 겁니다. 10만 명 왔다는 10만 명, 20만 명 왔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있어요. 오셨고요. 어제 일요일 밤에도 원래는 집회 이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이제 위기감을 느낀 그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제도 나오셔가지고요. 어제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고, 그리고 이 시민들의 그런 이제 지금 뭐 위기감 그리고 우리가 헌법을 수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점점 불타오르고 있는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뭐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더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늘어날 거고, 왜냐하면 이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이거는 도저히 이 검찰한테 이번 수사를 맡겨놓을 수 없다.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검찰이 사실상 내란 공범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한패거리다. 이런 게 사실상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그동안 징후가 많았잖아요. 이 내란 수괴 랑 이제 끊임없이 소통하고 김용현의 비아폰 번호를 검찰총장이 물었고 그다음에 대검 차장이 김용현과 비아폰으로 통화를 했고 김건희 또 비아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이 비아폰을 가지고 왜 검찰이 비아폰을 가지고 이 또 이 내란범들이랑 소통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금 공범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점점점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조기 사진이 이루어져서 정권을 민주당이 가져오게 되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 민주당은 검찰 개혁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완성하지 못했던 검찰 개혁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 내에서는 좀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집권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그는 좀 너무 이제 앞서가는 얘기니까. 그 앞서가는 얘기고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이 검찰의 만행에 대해서 민주당은 기억하고 있고 국민들도 기억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들어볼게요. 그동안 이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석방되기 전에 개헌하자고 얘기했던 원로들이란 사람들, 소위 또 뭐 전직 총리들, 그리고 소위 야권의 뭐 주자들, 여권의 주자들 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한동훈 포함해서 뭐 그쪽 사람들도 다 그랬고 또 이쪽에 뭐 이낙연 전 총리든 김부겸 전 총리든 이런 분들도 개헌 얘기를 계속 꺼냈잖아요. 이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란이 종식도 안 됐는데 자기들 정치적 야욕과 욕심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이 결국 내란을 더 키우는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 먼저인데 개헌 얘기 꺼내가지고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태도도 잘못된 거죠. 그건.
진짜 너무 속상한 게요. 네. 지금 내란 전국에서 이제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들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내란 수계가 지금 이 내란 전국 와중에 버젓이 검찰에 의해서 이게 풀려나가지고 지금 활보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국가적인 위기이고 전쟁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후방에서 자꾸 힘을 빼는 우리의 그 전열을 흩뜨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헌은 필요합니다. 개헌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개헌은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내란 전국의 이 내란 범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하루빨리 종식시키는데 모든 민주 진영의 힘을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두 힘을 뭉치는데 뒤에서 후방에서 뭔가 다른 힘을 빼는 얘기를 하면은 이게 내란 종식이 되는데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앞장서서 싸우는 입장에서 너무 좀 그게 좀 속상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헌은 대선 전국이 가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당연히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사상 초유의 내란을 진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꾸려 나가는데 우리가 87년 헌법으로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20대 국회 때 개헌특위위원이었어요. 그때도 개헌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지금도 개헌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지금은 입 밖에 낼 때가 아니라는 거죠. 준비는 하되 지금은 내란 종식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집중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준동을 하고 윤석열이 거리로 활보하게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절대로 멈추면 안 되고 거기에 온 힘을 모든 세력은 온 힘을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다. 쓸데없이 뒤에서 힘 빼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분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이 윤석열의 이번 그 석방 검찰 석방 지휘 이 행태에 대해서 비판해 주시고 검찰에 대해서 공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또 극우 세력들과 국힘에 대해서 공격을 해 주시고 한 목소리로 내서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이 내란 진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전현 의원과 지금 얘기를 나눴는데 50분 정도 했는데 더 빨리 가셔서 기자회견도 하셔야 되고 또 의총도 들어가셔야 되니까 내란 종식 그러니까요. 내란 종식을 위해서 싸우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도 뭐 50분 정도 얘기했으니까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검찰이 얼마나 무도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윤석열과 검찰이 같은 편인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월요일 날 함께하는 전현 의원과의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 의원 늘 응원해 주시고 또 이제 가서 기자회견도 잘 하시고 또 내란을 종식하는 그날까지 이재명 대표 옆에서 정말 최고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